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0월 24일 10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날 즐겁고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곤경의 한가운데에 기회가 놓여있기 마련이다. 엘버트 아인슈타인. 감사스마일이 지난 주말에 변화와 생존이라는 책을 갖다 읽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또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제 나름대로 또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해답을 갖다가 찾으려고 이걸 갖다가 읽은 것보다 이분들의 생각, 3프로TV의 김동환님과 박세익님, 김한진님의 이런 생각들을 한번 들어보려고,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생각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IMF라든지 또 금융위기 때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갖다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이 변화와 생존, 저도 이제 별꿈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는데, 빌려서 보셔도 되고,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라는 말씀 오늘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방송 주제는, 원래 제가, 다른,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먼저 오늘 방송을 갖다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대곡 소사선 개통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갖다 하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뉴스이스의 홍찬선 기자님의 오늘 아침에 정말 단독으로 지금 기사 보도가 됐는데, 내년 1월에 개통을 못한다는 소식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스마일이 고양 특례시를 천지개벽하는 첫 번째 이유로 이 대곡 소사선, 일산 소사선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 이유가 무슨 공사 속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차량 납품에 차질이 생겨서 3월 정도, 그러니까 1월 말에서 한 3월까지는 어떻게든 개통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신문 기사를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신 분들, 또 혹시라도 추천 동영상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은 추천과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눌러야 되는데, 이게 구독 버튼이고요. 이제 좋아요 버튼은 이 하트 표시를 갖다가 좀 콕 눌러주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당초 올해 말 부품 개통서,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전체 개통을 갖다 하기로 했었는데, 차량 납품 지연에 내년 1월 개통이 연기 지금 불가피할 것이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사업 기간은 내년 1월까지로 되어 있고, 다원시스에서 10편성, 40량짜리 10편성짜리를 제작을 갖다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부품 및 수급이 어려웠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년 1월에서 아마 3월까지로 지금 연기가 불가피하다라고 지금 기사를 요약을 갖다 먼저 해드립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내년 1월 말에서, 그러니까 내후년으로 연기되는 게 아니라 1월 말에서 3월이면 한 2달 정도 연기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지금 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지금 접어들었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대곡에서 이 소사 구간이, 그러니까 당아래 원종, 김포공항, 능곡, 대곡 이 구간이 현재는 개통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 개통되어 있는 구간은 원시에서 이 소사 구간만 개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대곡에서 소사, 일산에서 소사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경기 북부, 서북부, 특히 이제 고양시라든지 파주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주시, 의정부시에 계신 분들까지도 이제 인천 서남부를 갖다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인천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안산, 더 나아가서 이제 더 밑으로 지금 내려갈 수 있는 평택이라든지 또 화성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가기에 훨씬 더 좋아진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기도 고양과 서울, 부천을 연결하는 대곡 소사선의 개통이 내년 1월에서 연기된다. 24일 뉴시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 1월 28일 날 개통 예정이었던 대곡 소사선이, 일산 소사선이 차량의 납품 지연으로 개통 연기되는 것으로 파악됐고, 관련해가지고 내년 1월까지였는데 아마 내년 1월에서 내년 3월까지 지금 국토부에서 최대한 빨리 개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전동차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1월 말에 개통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요. 운행 구간은 경기도 고양시 대곡역을 시작해서 능곡역, 김포공항역,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거쳐서 부천 소사역까지 18.36km 구간이고, 개통 시에 김포공항역이 이제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김포도시철도까지 연결되고 나고 하면 정말 이제 5개의 환승 그런
환승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크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서해선 개통을 손꼽아 기다려왔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제작사의 차량 납품 지연 때문에 개통에 지금 발목을 잡혔습니다. 정부도 내년 1월 개통 힘들 것으로 전망했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다원시스가 수주한 차량 10량 중에 9량을 제작했고 1량을 제작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제작되는 차량에 대해서 정부가 해당 노선을 시험 운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다원시스가 차량 제작이 지연되면서 현재 초도 차량에 대한 시험 운행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월 말에 정식 개통은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공단은 현재 조기 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고 이 차량이 형식 승인 받은 후에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시험 운행과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예정된 개통일보다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미리 이 날짜를 갖다 픽스를 받았다고 하면 그 전에 이제 전동차를 갖다 제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연을 갖다 최소화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뭐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수급이 되지 않았던 상황을 또 고려한다고 하면 이 회사의 모든 책임을 갖다 전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것들을 국토부에서 사전에 몰랐을까, 알았으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챙겼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뭐 예정됐던 거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되어 있던 것들이 좀 많이 좀 딜레이 됩니다. 근데 GTX-A도 이제 2024년에 어떻게든지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지금 전동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조금씩은 딜레이 된다. 마음을 편하게 2023년 3월 말로 지금 생각을 하시면, 대국 수사는 좋을 것 같고, GTX-A도 2024년 6월이 아니라 2024년 12월로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그냥 기다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차량의 품질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추진 제어 장치의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서 현재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초도 차량의 마지막 시험 운행이 오는 26일, 그러니까 곧 내일 모레 진행된다고 덧붙였고요. 차량 제작은 해당 구간의 선로와 신호체계에 맞춰서 차량 설계부터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후 제작된 차량들도 초도 차량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험 운행과 형식 승인을 각각 받아서 대국 수사선의 개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때 이제 코로나19로 해외에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고 철도 운영사인 한국철도에서 기관사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운전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핑계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긴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서해선의 차량 납품이 지연되면서 다원시스는 정부에 지체보상금을 내게 됐고 지체보상금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으로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월 말에서 늦어도 좀 3월 말에 개통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갖고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 오늘 드리고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곡 수사선의 개통이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통 연기는 불가피하게 됐다. 차량이 제작되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내년 1분기까지는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사전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뉴스이스에서 단독으로 지금 보도를 했던 기사다 보니까 오늘 제가 다른 뉴스를 보다 먼저 아침에 이야기 좀 드렸는데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국 수사선을 정말 눈 빠지게 못 빠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고요. 특히 고향 특례시가 내년에 천지개벽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 대국 수사선인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대국 수사선 관련해가지고 1월 말에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서해선 노선을 갖다 조금 살펴드리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곡 소사선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일산에서 소사 구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소사 구간이 연결되면 기존에 있었던 소사 원시선까지 그 화성 안산에 있는 원시까지 원시에 있는 안산구 단원동에 있는 원시동에 있는 원시선까지 바로 연결되고 더 나가서 원시에서 이제 충남 홍성까지 연결되는 서해선에 또 시발점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신안산선과 또 연결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이 대곡 소사선의 파급 효과는 저희가 지금 경험한 거 이상으로 앞으로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대곡 소사선, 일산 소사선이
1월 말이 아닌 3월 말로 연기됐다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게 돼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사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알게 됐고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내년 1월은 좀 힘들지만 3월까지는 어떻게든지 개통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그 전동차가 만들어져 있고 그 첫 번째 전동차를 갖다 시운전을 해서 관련해가지고 이것만 잘 진행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3월까지는 개통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이 개통을 갖다 하기 전에 이제 시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제가 판단했을 때 12월 정도 되면 마무리 공사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이 대곡 수서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고양시라든지 일산에 계시는 분들, 특히 이제 또 파주시라든지 양주 의정부에 계시는 분들도 이거 나하고 관계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정말 이 대곡 수서선이 개통이 되면 김포공항을 굳이 이제 뭐 대중교통인 예를 들어서 DMC로 갈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공항철도를 이용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5호선이라도 9호선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 서해선으로 해서 김포공항을 다닐 수가 있고 또 여기가 이제 김포공항역 자체가 또 5개의 또 환승이 되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강남을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생겼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9호선에 급행열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마곡을 또 배후로 또 두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하고 또 마곡도 대중교통을 하기는 불편했는데 대곡 수사선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런 부분 그리고 인천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더 넘게는 수원 화성에서도 접근하기가 대곡 수사선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레나 공연장이 2024년에 개장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2024년에 개장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아레나 공연장 BTS 공연을 갖다 보러 온다든지 한국에 있는 K 콘텐츠를 갖다가 보러 오는 그런 관광객들이 정말 이 대곡 수서선, 일산 수서선을 타고 앞으로 지금 고양 특례시를 방문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고양 특례시의 미래 가치는 정말 높아진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고 이번 한 주도 날씨가 또 변동이 많이 있는데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번 한 주도 행복 가득하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